반갑습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범진입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저도 장례업을 하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지금의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6, 우연치 않은 계기로 장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업을 먼저 하고 계시는 분에게 장례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뜬금없는 제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도 많고 미신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에 한 번만 같이 가보자는 부탁을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는 시신을 보고 바로 도망 나왔었습니다. 그날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맴돌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서 혹시나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제 손으로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장례라는 단어가 낯설었었습니다. 일을 하며 사용하는 용어들도 와닿지 않고 어렵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면서 제 나이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고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는 듯 드물기 때문에 저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시작하고 나서의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너무나도 어린 아이, 연로하신 어르신, 매일 나이와 상관없는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슈가 되는 죽음만이 뉴스에서 알려지고 그 뒤 수많은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조용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당시 일상은 저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빛도 검게 변해만 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일에 적응하는 시기가 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삶에 대한 회의와 낙태로 바뀌더라고요. 예정 없는 죽음이 삶의 덧없음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여느 날처럼 일을 하며 낙골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먼저 떠난 제 친구가 있는 곳인데 장례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친구의 사진 앞에 서니까 옛날에 철없을 때 웃고 놀면서 장난치던 기억, 싸우고 다투던 기억, 그 친구가 제게 남겼던 말들과 표정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옛날 이야기를 혼자 꽤 오랫동안 하면서 머물렀었습니다. 낙골당 유리에 비친 제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 떠난 사람의 지난 흔적으로 위로받구나. 그리고 그 흔적으로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면서 미소 짓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회의가 서서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흔적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에 많이 남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흔적만큼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다 하는 흔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제 죽었다면 지금까지 남겨온 흔적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아니 내일 죽는다면 정리하고 싶은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면 급하게나마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추억을 나누고 애정이 담긴 물건과 지혜를 물려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고 신과 화해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확실하게 두고 싶겠죠. 누구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추억을 나누고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말이든 남길 수 있길 바라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아쉬워하기에는
고인의 생 전체를 통틀어 세상에 남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명을 다하신 한 분의 고인이 생각납니다. 생전 사회에 남기는 것, 사회에 베푸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아버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여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어떻게든 흔적은 또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유산과 부족은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법, 할아버지께 배운 장기 두는 법, 너무나도 많은 흔적에서 우리는 고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모두 다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죽은 자의 역할은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몸은 떠났어도 나의 어딘가에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떠난 이의 흔적을 들고 남겨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그곳에서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남겨놓았던 흔적들을 가장 풍부하게, 어쩌면 가장 잔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는 어떤 흔적들이 모일까요? 수많은 장례를 지켜보며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날처럼 부교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님의 장례였고 남편,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 밑으로 자녀분들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입관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택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입관을 했는데 그 기억이 있어 할머니 입관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할아버님께서 입관실로 들어오신 거였죠. 안 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입관 중에는 저희에게 젊은 친구들이 잘하네 하시면서 할머니 귀에는 나도 곧 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할아버님이 평소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관이 끝나고 그날 저녁 할아버님은 집에서 주무시고 오시겠다면서 자택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발인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할아버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요. 우선 발인은 첫째 아드님께 맡기고 둘째 아드님이 할아버님이 계신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발인을 보던 중 첫째 아드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안 받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울리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 둘째 아드님 전화했습니다. 급하게 받아보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택에서 심정지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날 할머니 귀에 속삭이던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님을 보내드리고 바로 할아버지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많이 슬퍼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평소 두 분이서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님이 어딜 가셔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문 오신 할아버님 친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죽어서도 붙어있으려고 따라갔네. 허허, 아들아, 너희 엄마는 안 외롭겠다. 옆에 계속 붙어있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함과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을 향한 할아버님의 사랑이 남은 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기억, 흔적이 되어 장례식장을 채운 거였죠. 살아생전 사이가 좋았던 부부의 장례식, 그곳에는 유독 남은 사람들의 사랑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례식장 분위기였습니다. 그 두 분의 생도 그러하였지만 그들이 자녀분들에게 남기고 간 사랑이 남은 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아주 잘 지탱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장례식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장례식도 있습니다. 장례식은 어쩌면 가장 잔인하게 지난날의 흔적을 보여주는구나 싶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70대 남성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라서 딸이 상주를 해도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사정상 사위가 상주를 맡았고 그렇게 입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의문의 남자가 빈소로 들어오더라고요. 부의함을 먼저 확인해보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완전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보니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님께 이제 아드님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쫓아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한참을 싸웠습니다.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는 아무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가장 시끄러웠지만 가장 외로운 장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자초지종을 들으니 고인분께서 어린 아들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후 인연을 끊고 살다가 남은 유산과 부조금을 챙기러 오신 거였죠. 어린 시절에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가족들의 이런 소동이 아니더라도 장례식장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부고를 알리지 않는 가족은 있으나 부고를 알리고도 조문이 이렇게 없는 집은 일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었습니다. 화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떠난 일을 충고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과 부유금을 챙기러 온 아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딸. 고인의 생전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떠난 후에 남겨진 자취에서 지난 날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흔적들이 가득한 장례식을 일상처럼 보지만 아무런 흔적조차 없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용고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무용고자는 말 그대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포기한 고인을 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간혹 꽤 자주 무용고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무용고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에 맞추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에 따라 염을 하고 양손을 모으고 시신 양쪽에 서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연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외롭다는 것이 늘 힘들고 슬픕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내가 팔복고 있는 인연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주는 한결같은 교훈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순간이 덧없이 깨지기 쉬우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와 엮여있는 관계들을 잘 돌아보고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사실 죽음은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봐온 어른 중에 가장 어른다운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업사를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술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생각도 바르셔서 본받을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던 어른이었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시면서 사시던 분이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분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말기라 오래 살지 못한다고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저도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종 소식이 들려왔고 장례를 치르며 주문을 받는데 하나같이 모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모두에게 잘하시면서 일만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시간을 15년 전으로 돌려서 같이 일했던 아저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좀 사시라고요. 고인을 보내고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직업적 성공을 이루면 행복한 삶일까? 돈이 많은 것이 정답인 삶일까? 각자 인생에 있어 정답은 없다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장면이었습니다. 죽음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저에게 가장 잘 와닿았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죽었다면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겨주면서 살으셨나요? 여러분의 흔적의 장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저는 남은 이들이 저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동안에도 참 좋은 사람이었다, 범진을 나게 된 건 축복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살아가는 일에 묻혀서 죽음을 잊고 살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듯이 저도 저의 죽음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저의 하루하루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언뜻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죽음은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가 저희 하루에서 반드시 지키는 것은 집을 나설 때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새벽이든 아침이든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방문 앞에서 조용히 인사하고 나갑니다. 제게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후회 없는 하루를 위해 남기는 흔적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가 없도록 충실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죽음이 아늑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어쩌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늘 기억하며 원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저의 삶이 바뀌었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을 향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장래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마지막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마지막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그날 흔적의 장을 위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래희망 김범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